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종목세일즈 최영동 멘토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은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날씨에 건강 꼭 유념하셔가지고 건강관리에 좀 이렇게 집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큰일 교차의 건강관리 꼭 유의하신다라는 말씀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20분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종목 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황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시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입니다. 종합주가지수. 현 시간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1%대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983.60포인트에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0포인트까지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는 상당히 조금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좀 전환시키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포지션 안 잡고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고요. 보험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드디어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기관 쪽에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820억 원의 순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별 현황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죠. 9월 16, 17, 18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연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3,000억 원 정도, 1,300억 정도 순매수세가 유입을 시켜주면서 2,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상승을 좀 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눌리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1,400억 순매수 그리고 오늘 현 시간부로 800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내일자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의 키 그리고 지수에 대한 상승 상방향에 대한 키를 잡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자의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과연 내일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업종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연 어느 쪽에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자에 이어서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종목군들 쉽게 말씀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 발생을 시켰던 연비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자의 중국 시장 쪽에서 취득 녹세 인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불거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에 좀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훈풍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을 견인을 시킨다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업종, 대장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냄새를 좀 잘 맡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잘 찾아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잘 찾는 그런 이제 투자자가 좀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바닥권에서 시장에 대한 이제 상방으로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잡아나가는 과정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섹터들을 잘 잡는 그런 이제 투자가자로서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을 좀 찾아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고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번 보죠. 9월 10일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 1,900원, 현재 수익률 플러스 0.9%, 다소 아쉽지만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9월 18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SKC 38,450원에 매수를 했죠. 현재 수익률 플러스 0.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했던 9월 24일날 EMW 2,490원입니다. 마이너스 4.6%의 다소 약세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종목들을 편입을 시키고 매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짧게 끊어가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위클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루 편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주에 몰아가지고 아예 그냥 종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보유로서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흔들리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시킨 이후에 조금 빠르게 좀 올라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라는 부분들은 좀 묵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 자체를 기존의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 역할로서의 전환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섹터들이 좀 정해지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한 섹터에서 조금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쪽, IT 하드웨어 쪽이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 들어와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을 좀 확인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4,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4, 4분기 업황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소폭 수익이긴 하지만 한번 좀 끌고 나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들을 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SKC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SKC도 마찬가지로 하이비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2015년도 6월달, 5월달 기점과 6월달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시켜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고점 부분이겠죠. 고점이 점진적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7월달과 8월달,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동안에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지지선 역할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포지션에 좀 아무래도 이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SKC가 가지고 있는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과 더불어서 SKC는 다른 화학 업종이 다소 이제 변동성을 좀 많이 수반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만큼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포트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진행을 좀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EMW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EMW.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오늘 마이너스 6%입니다.
뭐 시장하고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뭐 주가가 막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종목은 뭐 테마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테마라는 부분들이 하나 형성이 되고 나서 뭐 끊임없이 치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상황하고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소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고점에서 그냥 뭐 따라잡는 경우들이 좀 많죠. 하지만 이제 시장을 좀 아우르는 투자자가 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야가 좀 넓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테마를 잡더라도, 같은 종목을 잡더라도 단가가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 포지션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좀 눌리는 과정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속에서 보시게 되면, 뭐 오늘 마이너스 5.5%대 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했었던 폭만큼에 대한 조정폭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페이가 마찬가지로 뭐 중소형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에 대한 저변 확대는 뭐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은 뭐 계속적으로 체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EMW는 삼성페이가, 핀테크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매수를 했었던 가격대가 바로 이 가격대였죠. 종가 부근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보시게 되면 시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한 9%대 상승까지 매수하자마자 9%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좀 매매에 가까운 종목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EMW는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좀 제가 러프하게 좀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자체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드렸다기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길게 드렸던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핀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 예측을 좀 한번 해보면서 우리 포트에서 그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3종목 정도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주 한동안 한 주 동안 시장의 오늘 변동성들 자 감안하셨고,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종목 AS 좀 한번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할 종목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고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율촌화학입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 여러분들. 예. 화학주를 뭐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한 이틀 연이어서네요. SKC도 화학업종이니까.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율촌화학 아마 한동안 좀 관심 있게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종목 자체가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조금 껄끄러운 종목, 조금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뭐 굉장히 좀 다른 종목군들이 막 뛰는 과정에서 이 종목만큼은 일단은 12,400원, 마이너스 0.4%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제 목요일장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막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짜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율촌화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율촌화학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포드 및 봉투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심홀딩스의 자회사기 때문에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농심이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포장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망하지는 않을 회사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서 자료 화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포장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율촌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산업군들만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이제 모회사의 연계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종목을 보시는 데 있어서 율촌학 하셔서 생소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품을 딱 보게 되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 율촌학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학에 대한 사업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요. 포장 사업이 71%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자 소재 산업 쪽으로도까지 좀 사업 확장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제 소재 산업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실적을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후에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 사업뿐만 아니고 포장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성장에 대한 제2의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때는 전자 소재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학을 제가 왜 가져나왔냐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이제 10월 1일이면 이제 3분기 실적이죠. 다음 주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 1년 단위, 2년 단위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적정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트에서 다 제외시키는 타입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 시즌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10월 달서부터 진행되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보시죠. 자, 매출액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4천억 정도가 매출액이 좀 나왔었고요. 2014년도 4천억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죠? 자, 2015년도 6월달까지 쉽게 말해서 반기입니다. 반기. 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실적이 2,200입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년 단위가 딱 나오게 되죠? 4천억입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닥 없습니다. 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성장성을 개념보다는 오히려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상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변화,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라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직전 2014년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던 8%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다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아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농심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조금 밑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어요. 네,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이 많이 팔려나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제품이 많이 팔려나갔다라는 부분들은 율촌학이 담당하고 있는 포장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나요? 화학 원재료가 들어가겠죠. 이 화학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조금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모회사의 시장 성장, 시장 점유율에 대한 회복
소득세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의 하락 부분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 율촌화학의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지금 또 배당 수익률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연 4%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연 4%대 수익률을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율촌화학이라는 기업 자체는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배당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수면 위로 분명히 떠오를 거라는 거. 그렇다고 되면 이 율촌화학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율촌화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 포대, 봉투 제조업이다.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매출액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배당입니다. 배당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일단은 전자 소재 사업 부분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주지 못했던 전자산업 부문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율촌화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율촌화학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떠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을 제가 상당히 좀 껄끄럽게 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량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을 한호가에 매수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구간에서 한번 좀 차례대로 좀 매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한번 좀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화학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율촌화학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오는 율촌화학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잘 살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 꼭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리고 이제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일이고 실적 시즌 이제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략들 꼭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샘플로스를 통해서 8시입니다. 8시, 저녁 8시에 무방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앞으로 벌어지는 실적 시즌의 핫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제가 또 나오는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과 더 좋은 전략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세일즈 목요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